방송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하겠습니다. 2분이나 더 지나버렸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가 이제 실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발표상 5월 9일이래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대선 이슈에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산 정보도 빠르게 해야 되니까 국민의당이 살짝 꺼낸 오늘의 주제 대선 앞두고 고개 드는 후분양제도.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번 슬쩍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님.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용기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민들을 하나로 집합시켰던 고집스럽고 사나운 불독으로 비유되기도 했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요. 모든 이에게 다 같이 전성기가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전성기가 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리고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저희 월전십과 저희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전성기가 쭉 계속될 수 있도록 불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자 노력하는 월전십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기셨네. 이게 제가 오늘 얼핏 들었는데 인사 짧다고 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같은 처칠 전성기. 그러니까 아까 불굴의 짧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짧게. 키득키득 웃었는데 안 넘어가. 우리 쌍둥이어머님이 오디오가 이중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끔 라이브에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저희 어디 안 가니까 잠깐 나갔다 들어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은 여사님 오늘 한껏 업된 마음으로 한번 인사 시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인사말을 간결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부동산을 사랑하는 여자 신은 여사입니다. 이거 지금 자, 역대 제일 마음에 드네. 최고야? 네. 이렇게 깔끔한 적이 별로 없었죠. 일단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끝난 신은여사님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준 역시 다음번에도 라바치마를 입고 하는 걸로. 라바치마 덕인 걸로. 자, 우리 배짱님 인사해주세요. 네, 저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봄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보드런 이불 속처럼 따사로운 봄 햇살이 있고요. 기지개를 마구마구 켜고 싶은 나른함이 있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봄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쌀하지만 나풀나풀거리는 봄옷을 자꾸 찾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가운 거는 쌉쌀하지만 싱그러운 봄나물을 양푼에다 그냥 이만큼 넣어가지고 반찬으로 탁 넣고 참기름을 넣고 싹싹싹 비벼 먹고 싶은 월전십의 황금 배짱입니다. 정말 황금 배짱답다. 이 문학적으로 시작해서 식욕으로 끝나는. 역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일명 거기다 청양고추를 좀 쓸어 놓으면 청양고추가 빠졌다. 마늘, 마늘도 넣어. 그러니까. 비빔밥에 마늘을? 비빔밥에 마늘 넣으면 정말. 그래서 황금 백장이가 절대 아닙니다. 황금 배짱입니다. 한 건 했네. 이제 애청자들이 오면 제 배에서 타이틀을 찾을 수도 있어요. 황금 타이틀을. 또 웃다가 또 순간 주제 잊어버릴 뻔했어요. 네네. 자, 우리 미녀 삼총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의 특정 정당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또 꺼내들고 있는 이 후분양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부동산에 필요한가요? 지금 장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구나. 그거는 대통령을 뽑는 어찌됐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후분양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후분양제 말고 다른 이슈들도 쭉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 여러 부분이 공약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선분양제를 실시를 하면서 이번에 11.3 대책에서 제일 크게 다뤘던 분양권 전매에 대한 폭탄 돌리기가 후분양제로
했을 때는 그러한 폐단은 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주는 측면은 있기는 한데 자 문제는 후분양제를 할 수 있는 건설 시공사가 과연 그 자금난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러면 장래적으로 볼 때는 자금력이 있는 시공사들이 집만 딱 정해서 질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뭐 계약금이나 아니면 중도금이 이제 은행 대출로 PF를 안 일으키니까 그랬을 때는 아직도 공급량이 모자라요. 사실은 공급량이 폭탄이 돼서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공급량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또 주택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MSG를 좀 쳐볼게요. 라디오사 좀 보셨나봐요. MSG로 살짝 봤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지금 그 자금난은 지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 만약에 후분양을 하겠다 하면 우량 지역의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공급을 많이 할 수 없고 우량 지역에 좋은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적어지고 줄어들면 가뜩이나 집도 부족한데 우량 지역이 집값이 더 상승하겠죠. 네, 시공사들은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양 100패인 동네에만 분양을 할 것인데 결론은 그러면은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프리미엄이 이제 더 붙는 데만 붙을 수도 있고 그것도 예측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우리가 법안을 발의한 그 이제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지가 항상 중요해. 왜 이걸 했는지 그러니까 차분하게 풀어보자면 이분이 왜 이거를 왜 발의를 했을까? 후분양제를 그러니까 왜 했을 것 같아요. 목적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분양제를 함으로써 폐단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선 어떤 폐단이 있을까? 선분양제 폐단이 있으니까 후분양제가 그렇죠. 후분양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왜 그걸 발의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선분양을 할 경우에는 투기 바람이 일으키고 이제 광풍이 일어난 이유가 선분양을 함으로써 해서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계약금만 걸고 10%. 그리고 그냥 잠깐 계약금만 걸고 이제 정매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격을 이제 올려놓으니까 정말 실수요자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투기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 대기업들이 이제 이 의원은 이걸 발의하게 된 게가 현금을 700조나 놔두고 있으면서 왜 이거를 선분양을 하느냐 이거지. 선분양을 하는 이유는 일단 자금이 선분양을 하니까 그 돈으로 공사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왜 돈을 쌓아놓고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기업까지도 대기업의 자금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오면 밀어주고 하는 자금을 쓰는 것이지. 대기업의 자금은 말을 사고 어머 누구 뒷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는 취지긴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지역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잖아요. 재건축하면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급순위 뭐 1, 2순위 막 이런 기업들이 현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금 배짱님 말 판단나 쓸 곳이 딴 데 있다 보니까 다 썼어 벌써. 그것을 못 써요. 그래서 못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이 후분양을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자금 능력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건설사가 좀 이제 이름 좀 난다긴다 하면 이제 아파트 건설로 돈을 많이 벌고 벌었죠. 진짜 메인은 SOB 토목이 좀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그걸 논외로 치고 아파트 건설로 많이 돈을 버는데 그럼 일상적으로 계속 이런 패턴으로 돈을 벌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재건축 지역에 시공사 수주가 시작이 되면 시공사들이 이제 본인 회사의 자금 보유력이나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PF를 일으켰을 때 은행에서 이제 적용받는 금리 이런 것들을 타 시공사하고 비교를 하라고 이제 많이 홍보들을 다니세요. 근데 사실은 경쟁력으로 그런 걸 그렇죠. 왜냐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탄탄한 시공사 그리고 시공 능력 좋고 기술력 좋은 데를 원하는데 이걸 다 갖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자금력이 좋은 데는 어느 부분은 이미지가 좀 강남에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본인 회사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강남이든 강북이든 수도권에 많이
많이 수주를 하는 데들이 거의 다 10위권 대형 이제 시공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대형 시공사들이 사실 자금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의 다 그냥 은행에서 PF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자금력이 좋은 데들은 이 시공사 중에 부영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분이 강남 그 재건축 수주전에 들어오질 않아요. 부영? 임대 아파트 주로 짓던 지방에서 부영 아파트. 부영 사랑으로. 이름이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하는 퀄리티를 뭐 무슨 뭐 캐슬 뭐 무슨 뭐 에듀파크 뭐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름이 약간 이제 아주 이렇게 참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공사들이 굉장히 탄탄한 시공사거든요. 거의 뭐 부채 비율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시공사들 같은 경우는 길을 쓰고 이 강남권의 수주전에 뛰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뭐냐? 저거 아니면 안 돼. 목숨 걸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시공사들도 이제 조합원들 다 알아요. 사실은 저 회사가 지금 뭐 해외 플랜트 나가갖고 돈이 많이 지금 뭐 없어요. 수익이 아예 없어. 거의 무슨 자선 사업 하다시피 들어온 회사들이 거의인데 근데 브랜드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동네 뭐뭐가 많아. 뭐 대림이 많고 뭐 GS가 많고 롯데가 많고 우리 동네 뭐뭐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옆 동네 지금 재건축 한창 거기는 뭐 아직 뭐 선정 이런 얘기는 없나요? 이미 이제 방배 5구역 같은 데는 시공사 선정을 했고 어디로? 그리고 방배 프리미엄 사업도 내려갔고 포스코, 롯데, 자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자이 지금 자이 들리시죠? 자이가 너무 잘 들리고 귀에 쏙쏙 막히네. 근데 지금 재정 건전성을 조금 그게 엄청 큰 회사잖아요. 엄청 크죠. 크지만 근데 이제 수익 구조는 사실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안 좋아.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림 2편안 선정을 했고 이편한 세상. 방배 3구역 때 자이가 이편한 세상 먼저 쏙 들어오네. 자기가 수주를 맡았고 경남 아파트도 지금 자기가 수주를 맡았어요. 근데 2014년도부터 15, 16년도까지 자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인서울은 무조건 수주를 하라. 그게 이제 회사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죠. 왜냐하면 해외 플랜트 사업 나간 데서 수익이 없었으니 강남 재건축 시장이 좋으니까 무조건 수주를 해야 거기서 이제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브랜드 네임이 워낙 GS 자이 하면 사람들이 다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이는 아니까. 그 네임 밸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만 엄청 집중이 됐죠. 이미지 1위는 레미안이에요. 그렇죠. 삼성 레미안. 삼성 레미안. 그 레미안 내가 어디 건지도 알아요. 근데 GS 자이가 기술력 1위는 어딘 줄 아세요? 현대. 포스코 아닐까? 네, 포스코는 이제 포스코는 그냥 철강 자금력. 쪽이지. 현대가 기술력 1위예요. 현대가 집 짓는 거에서 기술로 봤을 때 시공 기술력 현대는 브랜드가 뭐예요? 현산도 있고 현재 엔진이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현대산업이 현대 아이파크고 좀 있어요 브랜드가 현대산업이 여러 현대 개가 아이파크고 나눠지잖아. 그냥 현대 또 나눠져요?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고 힐스테이트. 맞아요. 현대 홈타운이 있고 홈타운은 모른다. 그 중에서 현대 아이파크는 좀 떨어져요. 현대산업개발. 현대 힐스테이트가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싼 걸로 치면 또 아이파크가 좀 요지에 많이 있어서 또 일단은 이제 요지에 수주를 많이 하기 삼성 때문에 쪽에도 그것도 도움이 많이 저기 선분양 폐단 중에 하나가 또 선분양을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하잖아요. 네. 모델하우스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 입주 때 되면 그때는 이제 보통 시차가 있잖아요. 네. 기간이. 그러니까 유행이 바뀌어진 거야. 아이고 내가 이제 분양권 사고 팔고 할 때 트렌드가 한 3년인가 4년 걸리나요? 더 걸리나? 이제 보통 기본이 3년, 4년. 모델하우스에서 견본을 보고 입주 때까지가 최하가 2년에서 2년 반이거든요. 내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시점까지. 사실은 요때 시공을 한 자재인데 단종됐어. 그럼 딴 걸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대체가 되면 그게 이제 벌써 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후분양을 하자고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좀 안정적이겠죠. 다 지어놓은 걸 딱 내 눈으로 보고 바로 이제 계약을 자재도 하면. 트렌드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그거를 입장에서는. 원해요. 후분양을 원해요. 그리고 워낙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실제 살려고 하는 실제 사람. 고가잖아요. 아파트가 싼 게 아니란 그쵸, 거의 말이죠. 전문가이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짓다가 또 부도가 나면 그거 이제 돈이 어디로 날아갔었어요. 그나마 보증제도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짓다가 멈춰도 우리가 주택보증공사에서 지어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옛날에는 길에 낳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택보증공사가 완공까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렇죠. 이제 시공사에 문제가 생길 때 근데 지금
지금 저희 계속 버퍼링이 좀 안 된다고. 네네. 지금 일단은 소리로라도 듣고 계시면 네네 저희가 좀 안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를 해서 지금 다시 연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체 방송 종료. 네네. 그렇죠. 팟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일인가 하겠는데 저희 편집의 힘을 믿으면서 걱정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땜빵 PD가 정말 사죄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애청자분들 다시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이제 시작하면 그럼 다시 이어서 찬양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분양을 하다 보면은 선분양이 그런 폐단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근데 후분양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돈에 대기업이든 건설업체들이 내 돈 들여서 아니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또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엔 건설사가 다이렉트로 대출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돈 들여서 이제 거의 막 짜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짓겠어요?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선분양은 투자자하고 수분양자하고 같이 대기업하고 같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순수하게 자기네만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분양. 그러니까 방송 종료됐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이고 열심히 얘기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굳이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지역을. 그러니까 리스크 안고 분양이 안 되는 갈 곳은 필요가 없죠. 안 가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상태 정말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분양 리스크가 없는 지역으로 국지적으로 몰릴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역은 결국 또 강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의를 할 때는 취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서민은 투기 세력을 없고 투기 조장을 막고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는 어디에 일어나요? 뭐 지방에 강북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강남에 일어나니까 강남을 억제하려고 투기에 못 일어나게 하려고 후분양제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깊숙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 공약은 그냥 판도라의 상자야. 아니 항상 타이틀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 문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후분양제건 뭐건 공약성 정책 제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남발. 선심 쓰는 거죠. 아니 선심도 아니에요. 좀 누구한테 선심이 됐을까요? 안 되는 거야.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가 항상. 보기에 전 이렇게 느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자꾸 이 모든 후분양이 나오는 거에는 선분양이랑 청약이 잘못됐대.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10%로 하는 분양권 전쟁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 벌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셀프 위안들을 하더라고. 이 투기꾼들. 근데 모두가 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민이 우쭈쭈쭈쭈 달래주는 거지. 너 돈 못 벌었지? 그거 선분양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읽혀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우리 이제 헬리장님이 후분양하면 강남 집값 더 오르는 거네요 했는데 그러할 우려도 있다. 그렇죠. 그냥 우려라기보단 100%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건설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업이죠 100%. 건설사가 강남이 또 아무리 좋아도 내 돈 가지고 하려면 옛날에 뭐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분양 받아서 했으면 1년에 한 번씩 막 줘도 되는데 땅이 많다고 하는 가정하에 근데 이제는 내 돈으로 온전히 하려면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찍게 되면 공급량이 완전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에요. 공식. 후분양이 100% 분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공정을 하고 지어졌을 때 분양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재 다 들어가고 그렇지 80% 이상을 다 끝난 거죠. 그런 공조는 다 끝난 거죠. 내부 마감 정도 남은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어떠냐면 항상 그렇게 80%면 작은 건 아니에요. 거의 다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경착륙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완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바로는 안 되니까. 부드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크림처럼. 예를 들어서 80%는 조금 그렇고 좀 적당하게 만약 50%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약간 반전세, 반월세처럼 이렇게 약간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먼저 한번 해보고 어떻게든지 진짜 그렇게 가는지 보자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선분양과 후분양을 적절하게 약간 비율을 조율하는 그렇든지 아니면 정말 강남을 네. 그냥 투기해서 그냥 아니면 저기 강남을 죽이고 싶은 거야. 왜냐면 강남이 죽이면 부동산을 죽이면 예, 아니죠. 왜냐면 서민의 표가 있으니까 정말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을 이해하고 싶다면 네. 방법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 강남만 갑자기 80%는 그렇다 쳐도 강남만 해. 후분양제를 그렇지. 그 강북은 네. 너무 극단적인데? 아니 이제 굳이 한다면 그렇게는 해야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네. 강북에다 그냥 미분양 될 것이 그렇죠. 분명한데. 네. 그래 강북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싶으면 저부터 좀 느끼는 건데 제갈량이 뭐 대선 나가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장미대선이니까 여자분이 한번 근데 여자 요번에 질렸기 때문에 당분간 출마하지만 안 돼. 당분간 쉬어야 돼. 사실은 맞는 것 같기도 지금 해서. 대선 주자들이 경기 부양을 할 거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거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 오는 문제점을 미리 개선을 해나갈 것이냐, 지금 뭔가가 좀 중요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국민이 바라는 거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렇게 과열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더 시급한 건 경기 부양일 수도 있는데 경기 부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은 자 이번 임기의 대통령 A씨 대통령 경기 부양을 부동산을 실컷 시켜놨어요. 그럼 다음 임기의 또 대통령은 또 실컷 또 죽여놨어요. 이게 이제 그냥 맨날 그렇게 정책적으로 냉탕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국에서 오는 통상 압력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완전히 다 올스톱 시켰잖아요. 완전 꼰져 놓고 있죠. 대외적인 공약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맨날 너 파스러 나 마늘 다질게 이런 식의 공약은 필요 없다는 거지. 국민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답답한 게 아니고 탄핵은 했어. 5월 9일날 그러면 대선 날짜까지 잡혔는데 누구를 어떤 공약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다 석연치 않아. 진정해. 캄다운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교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 보면서 너무 지금 그게 사드에서도 거예요. 모두 다 느끼셨겠지만 뭐의 문제하고 귀결되는 줄 아세요? 교육의 문제예요. 이 행정고시니 뭐 이런 고시들 있잖아요. 뭐 외무고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좀 없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고시들의 특징은 합격하면 바로 매급으로 딱 해서 주요 그 요직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전혀 경험이 없어요. 외교나 이런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룰? 탁상 업무. 그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제 5급의 외교가 마비가 돼. 5급의 세팅이 돼도 5급에 맞는 탁상 업무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룰대로 거기서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재네요, 진짜. 부동산이 이제 배짱님은 그렇게 과열된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이제 30대 직장인 애청자 여러분 제가 30대 직장인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사기에는 확실히 엄청 높은 벽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허리가 휘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싸리 먼저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집을 사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리더에게 요구해야 되는 자질도 전체적으로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을 잡으면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뒷얘기는 집값을 우리가 잡아서 안정화시키면 서민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서민이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민은 돈이 없어요. 그것도 없는 정도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서민이 대한민국에 빚이 늘고 있어요. 빚이 늘죠. 마이너스 뺏어간 사람들만 점점 붙고 있는데 리더라는 사람들이 시중할 때가 그때 거기가 아니야.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돈이 없으니까 핵심은 또 빼고 다른 해결을 찾아야 돼 하는데 자꾸 이제 강남 생각도 하고 서민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니 엄한 곳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정 후보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온 얼마 전에도 제가 좀 땡 재명 후보님 너무 티나나요? 그분이 그나마 그래도 서민분이 힘듦을 많이 겪고 이제 노동자신데 좀 과격하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조차도 과연 저분이 지금 서민을 진짜 이해할까 하는 마음이 요즘에 더 들어요. 아이고 자, 우리 헬리짱님 실명 거론하셨습니다. 땡 제명에서 제가 좀 피해가 1제명, 1제명, 2제명, 3제명씩 가져왔습니다. 헬리짱님 이게 제가 왜 조심하려고 저희는 했냐면 사실 이제 누가 거론할 수 대선에서 없었지만 승리할지
몰라서 지금 월조십은 이 정도로 거론해도 되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을 맞아요. 저는 진짜 서민을 배려한다는 사람보다 현실을 명확하게 찝어주고 시작했으면 왜냐면 다들 계속 지금까지 청사진만 공약난발이 청사진만 짜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제가 이 사람들을 폄하한 건 아니죠. 그 대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말하는 공약에는 안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러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이 없어서 조금.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이제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어주자고 청년 주택을 집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겠다. 보유세 이제 재산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세율을 좀 올리겠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보유세율이 작으니 국민 뭐 GDP나 지혜나 이거에 비해서 작으니 거의 보유세를 올려서 그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냐면 공공주택으로 환원을 한다는 게 너무 한심스러운 게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세금을 올렸으면 차라리 열악한 동네 편의시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갈 데를 만들어줘서 뭔가 2차, 3차의 그런 창출을 해야지 공공주택 달랑 지어나?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웃이 이게 그게 제가 바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서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약의 문제가 하향 평준화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공공주택에 들어가시는 국민들 그 서민들 자체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게 틀에 가두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염려에서 좀 큰 시각으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자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만을 봤을 때 상위 1%들이 무언가를 내려놓는 걸 자꾸 기대하는 거를 바라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진짜. 그런 세상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현실을 직시해서 충격을 먹든 쇼크가 오든 빨리 깨어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지금 촛불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예전처럼 그 정치적인 그 립 서비스, 정책 남발 이거 아무리 해보셔봐야 이제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하는 분들만 지금 아직 거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 수준이 이미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미국 대선을 한번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패한 이유도 정치적인 그런 알맹이가 없는 그냥 정치적인 그 그런 공약 남발 그 정도 갖고는 안 먹히거든요. 세계적 얘기.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그나마 제가 아까 땡제명 후보를 좀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방향 안 좋아하는 방향이 다 나오더라도 그분은 유일하게 뭐 할 때마다 도표를 들고 나와요. 정확한.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 나갈 건 그분이 갖고 오는 자료가 100% 시장을 반영한 자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료라는 게 누가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잘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책임 실수가 있었고 죄송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도 리더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덮고 갈 수는 없으니까. 후분양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근데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계속 선실성 공약들도 나오고 특히나 한창 박근혜 정부 때 이슈를 만들어놓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혹은 매달 어떤 트렌드로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쏟아나갈 거예요. 근데 절대 적어도 우리 애청자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우리 창조경제 했습니까?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창조경제과학부를 만들었잖아. 미래 창조과학부 아니 미래 창조과학부 미래 창조과학부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같아.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가장 창조적인 창조경제 결실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다니까요. 맥주집과 호프집에서 창조 경제가 됐죠. 경제 수치가 나왔어요. 저녁 메뉴로 찜닭이 어마무시하게 팔렸잖아요.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방면에 전문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좀 수준을
수준이 지금 못 따라가고 보는 이제 있어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는 게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어찌 됐든 이렇게 네. 뽑아줬잖아요. 네. 또 요번에 우리가 촛불 집회랑 태극기 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저 우리 월전시에서는 네.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 말고 박사모 집회라고. 그게 좀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태극기를 네. 들고 나와서 그런 거지. 태극기는 우리 전 국민의 것인데 대한민국에 박사모 집회. 예,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네. 싸움이었죠. 이겼죠 촛불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겨도 별로 네. 기쁜 게 아니고 참 슬픈 그거 현실이죠. 이겼다고 말하기도 금요일 하루 갔어요. 그렇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웬일로 잘 맞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잘 못하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물론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쪽 집회에 가서 웬만한 자영업자들이 다 매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줄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빵집 동네 빵집도 이제 어떤 매출이 정책 줄었어요. 때문에 중국의 사드다. 네. 그럼 제주도는 완전히 네. 초토화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요즘에 맨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명동 조용해졌다고 하니까 네. 주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조용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수출이 가장 이제 많이 했던 데가 이제 수입을 많이 한 게 미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브렉시트 할 때 네. 국민 투표에 네. 붙였잖아요. 프로방스님이 이 본방에 겁나게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엊그저께 프로방스님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제발 편집 안 하고 팟캐 좀 올려주세요 그러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우리 PD님한테 바로 까였습니다. 그러시는 아니 되시는 그래서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프로방스님이 토요일 날 14구역에 이제 재건축 네. 그 매입한 물건 세입자 임대차 만기가 돼서 재계약서 쓰시러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프로방스님 와이프님하고는 일찍 올라오셔서 네. 좀 많이 이제 놀고 프로방스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계약서 쓰고 내려가셨는데 네. 오랜만에 뵈서 막 반가웠고 네. 우리가 또 엊그저께 토요일 날 네. 우리 군산의 순수청년님이 네. 어마무시 짱짱짱 저도 받았어요. 세상에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 4대강은 오염됐다고. 친정엄마가 온 줄 알았어요. 사대강이 또 오염됐다고 피해가 나왔어요. 거기 막 1급수 물을 네. 찾아서 멤버들이 강원도. 이제 지금 인제. 봄이니까 체력이 네. 좀 떨어질 것 같다고 네. 인제 내린천 네. 1급수 붕어를 3일 낫을 약초 산약초를 넣고 달인 거예요. 네. 그거를 멤버들을 위해서 인제까지 갔다 오셨대요. 이거 근데 그 붕어를 받으러. 다리시는 그분이 거의 장인 수준이시래요.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아니 찾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냄새가 네. 제가 피사에 네. 건강 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땡. 그리고 아이 이유식도 하지만 네. 건강 이거 땡을 하는데 정말. 네. 냄새가 너무 진한 거예요. 정말 진한 엑기스였어요. 물도 얼마 안 들어갔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혼을 담아서. 그분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그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그렇죠. 분이래요. 정말 청년님 땡큐. 네. 너무 우리 감사했어요. 네. 1급수 붕어즙을 내리시는 네. 그 사장님도 소신 있으시고 그렇죠. 네, 우리 또 그분을 순수청년님 너무 네. 엄마의 정성이. 마음을 느껴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3일천하님이 역시 네. 또 다른 진행자야. 이게 딱 3,000%를 딱 막으시면서 후분양제가 중도금 집단대출 해결해 줄까요? 최종 소비자 금융부담에 어떤 변화가 올지 김타민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50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요거 한번 또 집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3일천하님 말 맞다나 네. 이제 후분양제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최종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금융 부담에는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선분양제랑 비슷한 되겠지? 것이 어차피 잔금 대출이에요. 네. 주택담보대출. 그 장대출 비중은 몰빵 그냥. 조건이 이제 붙겠죠. 왜냐면 선분양할 때도 계약금 10%가 들어가고 중도금이 뭐 5번에서 한 8번이 나눠 들어가는 게 대출이었고 최종적으로 그걸 내가 늘 돈이 없었으면 잔금 대출로 그게 그냥 전환이 되는 식인데 이미 후분양제도 공정률이 50%에 들어가든 80%에 들어가든 금액이 중도금처럼 우리 일반 계약처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결론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중도금이 2, 3회로 끊겨서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잔금 부분이 많이 남는 건데 정말 실수요자만 와야 되는 거고 LTV, DTI 다 적용해서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이 백장님 말대로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랑 이런 아파트 선분양 제도에서 했던 대출이 그 건설사가 평가해서 집단 대출로 운영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00% 개인한테 최소 0.23%가 확 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갈량님이 말씀하신 이 정책이 서민 정책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1억 갖다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여력이 안 돼. 도저히 그러면은 그냥 차 띄고 포 띄고 다 못 사시는 거예요. 집을 못 사게 돼. 결국은 이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딘가에 메꿔놓은 리스크는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확 오네. 이거 안 된다는 게. 왜냐면 31,000원님 질문이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중도금 대출로 보고 있던 금리에 대한 손해를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선분양제가 좋다, 후분양제가 나쁘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일단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선에서 내세우는 공약들이 정말로 그게 필요한 공약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후분양제를 벌써 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공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 입장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 서보고 우리 수분양자 입장에서 서보면 되거든요. 건설업자는 선분양을 하는 이유는 내 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자는 큰 목돈보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1,000억이 들어간다 쳐요. 그러면 그 1,000억이라는 돈을 안 하고 수분양자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이자로 해도 그게 훨씬 싸다고. 건설업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후분양제로 들어가면 내 돈 주고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떠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무이자가 사라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중도금을 만약에 대출을 한다 그래도 이자가 많이 붙든가 중도금을 많이 요구하겠죠. 보통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대금에서 채무나 전세 보증금을 빼고 그게 계약금 중도금으로 거의 50%가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7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걔는 깨끗하잖아요.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3억 5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3억 5천 대출로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서민들이 다 집을 너무 사고 싶어서 샀냐 그게 아니고 전세금이 뛰고 그리고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냥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단 한 말이에요. 가구가 하나 집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개는 최소한. 결국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더 현실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야 될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이유 자체가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이제 용이하게 해준 거예요. 건설사들은 물론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이제 주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엊그저께 오셨던 애청자분 중에 윤종별님도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하실까 하고 오셨던 분이 있으신데 이분들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이 다 이제 깔고 앉아 있는 자금이라 14구역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속 이제 임대로 남아 있을까 하시다가 결국 이게 자금을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유동 자금이 없어서 결국 이제 못 하셨어요. 중도금이 없어서 14구역을 매도인이 중도금을 원하시는 금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매가가 7억인데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반 정도 요구하시는 건 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반까지도 아니고 3분의 1까지만 요구를 하셨는데 내가 자금이 다 집에 깔고 있다 보니 그걸 못 하셔갖고 좀 안타깝게 이제 못 하신 좀 안타까웠던 게 저번 주에 좀 오셨던 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집을 파시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집 파시고 같은 타이밍에 집을 사셨으면 정말 신의 한 수셨을 텐데 집을 팔고 전세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컨설팅을 해드렸던 게 지금 이제 아파트에 계시지만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차라리 그 집을 빼서 이쪽으로 입주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좋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셨는지 다시 그 돈으로 이제 나눠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어갖고 조금 이제 안타까웠어요. 점심에 떡볶이를 먹으면서 점심으로 떡볶이를? 간식
음식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항상 매운 거를 하는데 이제 앞에 여자 동료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집을 좀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 3년 내로 살 마음이 있으면 지금 사. 지금이 그냥 적기야. 뭐 내년 후년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말은 했거든요. 잘 모르면서 분석해봐야 분석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시장이나 미국이나 금리나 이런 거 요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은 나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리는 없어요. 그냥 나의 언제나 환경에 나에게 맞게 불리해질 거니까 나의 형편에 맞게 그냥 지금 그때하시면 되면 돼요. 하시면 그리고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한테도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오시라고. 근데 이제 망설이시다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꼭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되는 거를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리고 주변에 아주 지인분, 곤란해. 잘 그래서 모르시는 그러면은 이제 지인분한테. 제가 다시 역질문을 해요. 혹시 그분이 집을 몇 개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개도 없대. 아이고. 한 개도 없는데 무슨 조언을 해줘. 늘 하는 말이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렇죠. 뭐야. 그래서 절대 자 조언은 전문가한테 얻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동조를 하는 거는 친구 아니라 그냥 유치원에 가서 애기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게 조언을 원하시면 제발 망설이지 말고 빨리빨리 오셔야 되고. 31,000원님께서 소비자나 건설사에게 좋지 않은데 왜 도입해야 한다고 자꾸 나오는지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선심성 답답함인 겁니다. 그렇죠. 취지. 근데 이거를 31,000원님하고 애청자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언뜻 듣기엔 아유 선분양, 맞지. 청양 분양권 장사, 도인돌 투기했어 이걸로만 기사가 도배되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은 취지는 항상 좀 더. 좋아요. 취지대로 안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되게끔 다른 방법을 결론이, 찾으면 돼요. 결론이 취지하고 좀 거기까지 반대로 안 흘러가기 찾아서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건설에 대한 하자 부분을 걱정하시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자 점점점 쓰셨는데 선분양 때 한 사람하고 후분양 때 그러기로 마음먹은 건설사 하자를 가져가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가 안 속고 살 수는 있겠지만 속이고자 하면 큰 하자는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공 능력부터 기술력 능력, 자금 능력까지 해서 시공사들이 보통 한 20위권 안에 있는 시공사들이 사실 대형 시공사들이라 하자는 옛날처럼 분쟁의 요지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있어요. 겨울에 골조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베란다 부분은 저희가 내부는 단열을 다 하지만 외벽 베란다는 단열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 데는 환기만이 살 길인데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가 피는 것들은 그걸 이제 하자로 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분쟁이 좀 있긴 한데 결론은 하자가 아니리 라고 걸로 이제 아예 딱 나왔는데 근데 왜 이런 하자가 생기냐면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는 열심히 막 피 튀기면서 해요. 수주를 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직접 정성스럽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하청을 준다. 하청. 우리나라 가불병정까지 다 나오시겠네. 계약서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문제. 그냥 브랜드만 열심히 따고 그 밑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면 어때요? 금액을 단가를 낮추잖아요.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저급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청 업체를 그런 업체를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갔더니 정말 끝도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꼭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방송 우리 오늘 좀 머리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애청자들. 마무리 엄청 급하게 하는 것도.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사연이기 때문에 특별한 꼭 사연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 미녀 삼총사의 진정한 미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꽃단장의 이유가 엄청 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 꽃단장의 이유가 바로 TVN에서 방송사에서 섭외가 아침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죠. PD님과 작가 두 분. 오늘 오전에 TVN 프로 신설 프로인데 PD님하고 작가 두 분 와서 저희가 이제 장장 2시간에 걸쳐서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편성 프로의 특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근데 2시간이 간지도 몰랐어요. 그 미팅을 하는데. 맞아. 똑같아. 그동안 방송하는 우리 거하고. 애청자분들과의 스토리 막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또 하나 좋은 소식 있잖아요. 월전씨 홈페이지. 요거는 또 막 다들 궁금해하실까봐 완성되면 공개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래도 예고해주세요. 기다린단 말이야.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월전십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 코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좀 이쁘게 나오고 요게 또 저희가 이제 히트하게 느끼는 이유는 변호사님 코너 같이 상담 코너를 저희가 만듭니다. 배너로 아예
전문가의 딱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뭐가 자꾸 움직이면 그겁니다. 아시죠? 네. 뭐가 자꾸 움직이면 저걸 눌러봐야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시면 부동산 관련 전문 상담은 저희 미여삼총사가 그리고 변호사 분이 필요한 거는 우리 저희 미남 변호사님에게 전달드려서 그리고 세무 관련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성심성의껏 질문하신 거는 저희가 다 밤새 챙겨서라도 왜냐면 제가 이런 공약을 할 수 있는 건 쉽세 PD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좀 얼굴 뽀샵한 거 넣어줘야 돼요. 또 먼저 걱정하세요. 걱정하세요. 너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정말. 네. 아니 근데 다 못 알아보시던데 오시면 때리고 싶다. 기술적 한계가 펀치 원펀치 날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피켓을 출력해서 머리 위에 또 다른 머리를 차라리 그게 아니면 캐리커처를 넣어달라. 일단 저희가 그게 낫겠다. 넣어달라. 조금 더 홈페이지나 이런 거 통해서 애청자분들이 이제 생방송 청취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럼 거기서 방송 내려보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놓겠지요. 네, 다행입니다. 되게 잘 만나구나. 우리 또 귀때기 방통님이 예쁘다고. 괜찮다. 귀때기 방통님. 네, 귀때기 방통님 아주 신통방통하시네 그냥. 자기애가 막 올라와서 인물을 막 칭찬하고 겁나게 높으십니다 그냥. 너무 정신없이 저희가 소식 전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잠자지 않는 쉽세 PD가 내일 싹 정리해서 유튜브 페이스북에 싹 올려놓을 잠자는 겁니다. 사자의 코털 아니고 잠자지 않은 쉽세 PD입니까? 자, 우리 오늘 이게 또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저희 그렇습니다. 이 후분양제 마무리를 오늘 우리 제갈량님께서 한번 앞에 인사말을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전성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저희들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마음이 일치가 돼서 처음에 신음연사 이제 인사말처럼 우리가 소통이 잘 돼서 그 5년일치가 됐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어서 전성기가 정말 쭉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성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 애기들 지금 초등학생 애기도 있고 막 유치원 애기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 꿈나무 애기들 가족 여러분 가족 행사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그런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대학교 입학할 때도 보고 싶고 결혼할 때도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역사를 그 가족의 히스토리를 쭉 전성기는 계속됩니다. 이모 이제 그만은 할 때까지. 왜 그래? 자꾸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끝 마무리를 다 같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만큼 한 마디씩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또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후보양제 분명히 그 마무리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들이여 제발 국민의 수준을 좀 따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구합니다. 축구한다. 오늘 후분양제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얘기도 하고 어머 집사님 또 그새 배짱님 귀걸이 칭찬은 얘가 막 혼자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집사님 제 거 다 해주세요. 시상자로 바꿀까? 환절기 우리 애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신 건 잠자지 않는 쉽세 PD와 제갈량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24시간 전문 상담 가능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하세요. 또 이거 내일 잘. 저거 오늘 내일들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할게. 네, 좋습니다. 네. 걸크러쉬 하자.